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눅스 마스터 7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추가 과제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1주간 동안 1, 2, 3주에 대해서 추가 과제를 받았습니다. 어, 저희가 과제 기간을 특별히 좀 길게 잡았었잖아요. 4월 중순까지로. 그래서 그때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1, 2, 3, 4주 과제를 한꺼번에 제가 열어봤더니 앞에 부분에서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본인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많은 감점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70%그 추가 과제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번 과제마다 추가 과제가 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메일로 따로 보내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채점해서 점수를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네트워크의 기본에 대해서 IP 주소 그리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까지 배웠고요. 이번 주에 3.2 네트워크 설정 부분에서는 이더넷 카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뒤로는 같은 회사나 같은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게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 파일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3.2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서대로 지금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죠. 1, 2, 3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서부터 봅시다. 이 순서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상장치 생성을 통해서 네트워킹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박스, VM웨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이나 도커, KVM, 젠 이것은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죠. 서버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은 이 교재에도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버추얼 박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대입이 되실 것 같아요. 버추얼 박스에서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그것이 가상화해 주고 있죠. 리눅스가 있는 것처럼 리눅스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도 가상 네트워크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이거 다 살펴본 다음에 버추얼 박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다시 설치 과정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내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그 마더보드에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더넷 카드를 갖다가 슬롯에 끼는 거 그것이 네트워크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를 구매하면 그 안에 하드웨어 설치가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설치라는 것은 슬롯에 낀다거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설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프로토콜 설치인데 한번 봅시다. 슬립, PPP, TCP/IP 등의 프로토콜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리눅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로서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 얘기는 운영체제 안에 프로토콜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프로토콜의 관련 정보는 ETC의 프로토콜스에서 확인. 이거 무슨 파일이었죠? 배웠죠? 이 파일은 프로토콜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었죠. 이 파일에서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어떠한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고 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되돌아가서 OSI 7 레이어 중에 1번이 최하위, 최하단, 7번이 최상단이었는데 그 중에 몇 번까지가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거였나요? 레이어 4까지가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 더 OSI 7 레이어가 있고 그 뒤에는 TCP/IP 4단계가 나왔죠. TCP/IP 4단계는 OSI 7 레이어에서 보면 2, 3, 4, 7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단계까지가 시스템 콜에 의해서 자동 지원되니까 TCP/IP로 보면은 4개의 단계 중에 아래에 있는 3개의 단계는 시스템 콜로서 즉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프로토콜 설치라는 것은 이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이네요. 제대로 잘 설치하고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구동시키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음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것은 OSI 7 레이어로 봤을 때도 최상단 그리고 TCP/IP 4단계로 봤을 때도 최상단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TCP/IP 프로토콜까지는 이미 다 제공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활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위에서 도는 거죠. 그것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 웹서버 그리고 FTP 서버 파일을 전송하는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는 메일 서버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데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순서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계가 하드웨어 설치였는데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이런 이름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위에서부터 봅시다. 이 중에 이거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은 각각 하드웨어랑 1대1로 매치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가상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요. IP 주소는 127.0.0.1 이거를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운 뭐하고 매치를 시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클래스로는 일단 몇 클래스인가요? A, B, C, D, E 클래스 중에 128보다 작기 때문에 A 클래스에 해당되죠. A 클래스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게 뭐였죠? 루프백 장치였죠. 여기 루프백 장치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자체적인 핑 테스트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디버깅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자체 네트워크 그러니까 127.0.0.1을 부르면 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 테스트를 해서 네트워크가 살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치명은 LO, 로컬 LO라고 나타나요. 다음에 ETHX 그 다음에 밑에도 전부 뭐뭐뭐 X라고 되어 있죠. 맨 뒤에 있는 이 X라는 것은 만약에 이더넷 카드가 2개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카드는 0번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버링이 되는 그 표시를 X라고 한 겁니다. X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ETH로 시작하는 것은 이더넷 카드가 꽂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조금 생소한 것들인데 차례대로 DL은 D링크 뭐 이런 식으로 장치에 따라서 부착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버추얼 박스에 가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 어떻게 보이나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번외로 지금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가상화 방법 중에 버추얼박스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버추얼박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목적은 이것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이 표를 먼저 볼게요. 표에서 보면 네트워킹 방법이 먼저 어, 예, 끌고 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정 이렇게 누르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가상 머신을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수정하려면 현재 띄워져 있는 이 가상 머신 이것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종료시키고 조금 있다가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면은 NAT라는 한 개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이 좀 전에 본 그 이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뭘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VM이라는 것은 가상 머신을 얘기해요. 윈도우에 지금 우리가 버추얼박스를 깔고 버추얼박스 내부에 CentOS를 설치했죠. 예, 반대인가요?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CentOS를 깔았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각각의 시스템이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런 그림이 더 가깝겠죠. 어, 윈도우를 사용하는 호스트 PC가 있고 그 호스트 PC 안에 버추얼박스가 있고 그 안에 CentOS가 있는 형태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OS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OS, 이것도 하나의 OS니까 그렇게 쳐서 이렇게 호스트하고 게스트가 서로 통신을 어,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공유기 안에서도 이렇게 호스트 그 안에 또 게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하나의 공유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유기가 바깥 세상으로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유기 안쪽은 로컬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일 때 여기 VM이라는 것은 게스트 PC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것은 호스트 PC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선 윈도우, 우리 입장에선 CentOS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공유기 바깥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죠. VM1, 2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보낸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호스트 PC가 공유기에 접속해 있을 때 이 호스트도 게스트를 갖고 있고 이 호스트도 게스트를 갖고 있다. 아니면 하나의 호스트 안에서도 여러 개의 게스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게스트하고 게스트끼리는 통신이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브리짓드라는 네트워크 형태예요. 이것은 다 되는 것이죠. 지금 전부 플러스니까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때는 브리짓드라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서브넷을 구성할 때 학생용 PC가 지금 여러 대 있죠. 거기다 제가 사용하는 PC도 있고 그러면 서브넷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수를 그렇게 여유 있게 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32대 붙일 수 있다. 주로 두 개는 빼니까 한 30대 붙일 수 있다. 학생 수가 28명이다. 그러면은 30개 정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네트워크에다가 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유 있게 되는 것이 28명이다 하면은 두 개밖에 더 이상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브릿지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이 게스트 PC가 호스트 PC랑 똑같은 자격으로 공유기한테 붙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명의 학생이 전부 브리짓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56개의 기기가 붙는 거랑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불가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호스트 온리하고 NAT하고 이렇게 두 개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서 봅시다.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if config입니다. 그럼 if config 이렇게 했을 때 LO라는 거는 아까 장치명에서 읽었었죠. 예, 루프백 주소다. 역시 루프백 주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알지 못하는 아까 표에 없었던 장치 이름들이 나타나 있죠. 이 장치 이름들은 가상 장치이기 때문에 아까 그 표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 S3 이것이 지금 유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예, 연결되어 있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장치를 끌 수 있고 다시 켤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에 있는 ENP0 저 장치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봤던 지금 어댑터를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열어놨죠. 이 NAT라는 이 장치가 S3번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장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버추얼박스 CentOS를 종료시켜야 돼요. 종료시킬게요. 예, 종료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설정 들어가서 네트워크 하면 다 살아있죠. 수정할 수 있게. 그럼 어댑터 2에다가 이번에는 예,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표시하고 그럼 어댑터 2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실행시킵니다. 자, 부팅되는 동안 윈도우에서의 네트워크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검색란에다가 cmd, 커맨드라는 뜻이에요. cmd 이렇게 쳐서 띄운 다음에 아까 리눅스에서는 if config였죠. 윈도우에서는 ip config입니다. 이렇게 치면 조금 목록이 예, 제가 버추얼박스도 깔려있고 VMware도 깔려있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거기다 무선 유선 많이 있는데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VMware 빼고 버추얼박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붙어있는 봅시다. NAT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호스트 온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이죠. 호스트 온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인데 호스트 온리의 화면 네. 호스트 온리의 특성은 뭐였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 VM웨어 게스트 PC하고 호스트 PC하고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죠. 호스트 온리의 목표가. 그러면
예, 다시 터미널 열고 네트워크 장치가 늘어났어야 되죠. 하나 더 했으니까 if config 해봅니다. 그럼 아까 3개 나왔는데 하나 추가됐죠. 아까는 요거 3번만 있었는데 8번이 추가되었죠. 이것이 호스트 온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IP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IP를 안 갖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서 요게 꺼져 있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다시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면 네, 여기에서 이더넷 3번은 잘 되어 있고 8번이 문제니까 8번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IPv4에 들어가서 자동 DHCP로 받아오게 했는데 잘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찾냐 하면 여기 윈도우 시스템이에요. 윈도우 시스템에서 지금 192.168, 198의 1번이 나의 윈도우 시스템의 I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고 리눅스 시스템이 CentOS가 여기에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해봅시다. 192.168, 198의 1이니까 수동으로 192, 168, 198까지는 똑같이 주고 다른 번호를 줍니다. 1번이 아니라.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0 이렇게 주고요. 192, 168, 198에 1번이라고 줍니다. 나머지 네임 서버 라우팅도 전부 19168, 198의 1번을 찾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적용합니다. 켜놓은 상태로 그냥 끄고 그 다음에 보면 둘 다 잘 연결된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if config 해보면 8번에도 IP가 잘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윈도우 쪽 지금 이 번호죠. 이거를 리눅스에서 불러볼게요. 192, 168, 198에 1번에다가 핑을 해보면 잘 부르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리눅스의 번호는 19168, 198에 5번이니까 그거를 윈도우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5번. 이게 지금 이 CentOS가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연결시켰어요. 이거는 아마도 학교의 PC에는 조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NAT하고 호스트 온리 두 개를 붙여 놓아서 기본적으로 다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NAT 하나만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웹서버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시험해 볼 때도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들어가 보는 시험을 하시면은 유용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사용에 관한 팁이었고 시험에 출제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버추얼 박스의 네트워킹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네트워크 설치의 첫 번째 순서로 돌아와서 이더넷 카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넷 카드를 슬롯에 꽂았다 라고 했을 때 자동 인식이 되면은 OK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동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 체크해야 될 것은 물론 내가 잘못 꽂았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꽂았다 라고 할 때는 모듈 파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넷 카드 제조사에 가서 모듈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명령어는 모드프로브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커널에 로딩을 해요. 저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커널은 모놀리틱 커널이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붙이는 하드웨어에 따라서 모듈 파일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했죠. 이 디렉토리에.
etc의 moodprobe.d라는 디렉토리 안에 모듈 파일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록은 그러니까 설정 파일은 etc의 moodprobe.conf라는 파일이다. 요것도 앞에서 한 번씩 언급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재부팅할 때 커널이 로드되고 그 다음에 모듈을 붙이는 과정이 있죠. 그때 모듈을 정상적으로 올리게 되면 자동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 인식을 시키고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ls 모드라는 명령은 로딩이 아니라 로드된 것을 확인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카드 설치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할게요.